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40일 만에 윤 대통령 측에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여야는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항고냐 석방이냐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전국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유의 초유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 취소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고요.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제까지 어떤 불법의 잠시만요. 네.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았었는데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늦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입니다.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이나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팀에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즉시 항고해봐야 결론은 기각입니다.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어이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겠습니까? 기어이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검찰 치욕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이것은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의 문제이고 법치주의 문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의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는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석방 지시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끝까지 법치주의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 독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분명하게 대통령 구속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즉각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까? 이재명의 협박이, 민주당의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입만 열면 대통령에게 승복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미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승복해야 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정의입니까? 법원 판결을 하라면서 검찰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민주당식 법치주의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란몰이, 사기 탄핵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용기 있는 판사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려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수많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내란몰이를 멈추기 바랍니다.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내대표님과 비상대책위원장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히 비판사를 비판 구호를 외치고 의원님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검찰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비상의총에 앞선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고요.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눈에 띄는 대목을 정리해드리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불법 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는 당론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당연하죠.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라는 거는 구속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집행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구속 취소입니다. 구속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속 집행 정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구속 집행 정지가 검찰에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건 더 위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검찰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좌고우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 7일이 도래하는 날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이 마냥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과가 또 본인들한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러면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법원이 구속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당연히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았던 자체가 실력도 없을 뿐더러 좌고우면하고 있다.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즉시 항고가 위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나왔던 구속 취소 사유부터 먼저 쉽게 풀어보겠는데요. 대통령이 체포된 게 1월 15일이었고요. 수사기관은 열흘 내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체포가 부당하니까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던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해야 할지 여부를 가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논란이 됐던 건데 결국 법원은 대통령 측의 입장을 거의 다 들어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지켜왔던 선례나 관례와는 좀 다른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장 당혹스러운 것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건 검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는 그 과정에서 구속기간 10일 이 부분을 엄격히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서 사실상 형사소송법에도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일자로 계산해 왔었던 것이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그런 법조계 시각도 드물었던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와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와서 갑자기 법원이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볼지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 뒤집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반드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형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또 그런 용의자들이나 또 범죄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구속됐던 그 기간들을 다시 계산해 보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그렇다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또 문제점이 남거든요.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고 저는 상위 법원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날짜 계산이냐 시간 계산이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 있었고 이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다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냥 이 부분까지 다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이란 건 뭐냐면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는 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뭐 2시에 했는데 내일 모레 뭐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아침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시간이 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걸 3일을 더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이라는 게 굉장하게 인권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그 관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구속이라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인권을 위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되는 게 당연히 맞다. 특히나 서류가 오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정확한 시간도 지금은 분명하게 이제 검증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것이 어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문제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법원에서 냈다 이렇게 봅니다.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거, 이 부분은 이제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였고 또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아예 산정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는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체포적부심으로 기록이 법원에 갔던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조계에서도 이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피의자들 경우에는 무조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동안만큼은 구속기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만큼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체포가 된 피의자들이 체포적부심을 당연히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이만큼 이런 결정이 상당히 수사 실무나 관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국적으로 매듭지어지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수사 사례나 관례를 다 뒤집는 것이고 뭐 김 대변인 말씀처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 모두 다 불법 구금이었다라는 것을 검찰이 자인해야 된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적인 지금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긴 해. 즉시 항고를 해서 이 부분을 상급법원에 다투어서 나중에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뭐 권성도 원내대표의 말처럼 5분이면
결정이 끝날 얘기를 즉시 항고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항고하라, 국민의힘은 석방하라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토론을 핑계로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으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똑한 검사들이 산수를 잘못했다는 건 이상하다, 뭔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데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수사기관은요, 뭐 경찰, 검찰 할 거 없이 이 구속기간 열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석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이 구속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엄격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공수처가 이 사건을 받고 검찰의 기소를 위해서 사건을 이첩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그때도 구속 기간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고 만약의 사태, 특히 어떤 이제 법원의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계산했어야 함에도 지금 사실상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의하자면 산수를 잘못해서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을 받아들게 된 상황입니다.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게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확증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이라는 조직, 특히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해 왔던 검찰이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석방할 것이냐 항고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할 것이냐 날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외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도 어제 언급이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 측에 또 손을 들어준 셈이 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뭐 산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부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사단 이게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이 여러 가지의 어떤 난맥상을 만든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상 이제 구속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고요. 만약에 그렇게 산수를 잘하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지침을 내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게 첫 단추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검찰이나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수사를 했습니까? 직권남용을 걸고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꼬리가 몸통으로 움직인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 자체가 처음부터 허공에 어떤 집을 짓는 탑을 쌓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려면 너희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찰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찰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본인들을 생각할 때는 공수처 본인들이 만들어줬으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핸들링 잘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영장 관련해서 집행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수처 없애겠다. 총 맞을 각오로 관을 들고 가서 장갑차 동원해서라도 대통령 체포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고 그게 유죄라고 한다면 그 과정상의 문제는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죠. 너가 잘못했는데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매를 드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불법을 자인한다고 하면 그게 공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공수처의 어떤 수사 관행에 대해서 이제까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절차상의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위법한 부분은 없다. 법원이 어제 위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어제 결정문을 읽어보면 결국 법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거나 또는 변호인들의 입장을 전부 다 수용해 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련된 부분에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된 선례, 그러니까 판례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아직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봤고요. 다만 절차의 명확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례들은 그동안 있어 왔죠. 아시다시피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2번이나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었고요. 특히나 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도 기각을 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마치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또는 수사가 위법했다라는 것을 단정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고등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보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사실상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이번에 보여준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뭔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하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우다가 그래 법정 가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뭐 일반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진행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어제 재판부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번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향후 파기 사유나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자체가 나중에 재판됐을 때 이게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자체가 수사 권한도 없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수독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 해서 증거로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 과정이 법정에서의 어떤 유무죄를 넘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 이제까지는 유죄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개라 내란 했는데 이 자체가 공소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억지 춘향으로 법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재심 사유까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차분하게 짚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러니까 1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왜 경찰 수사를 안 하고 공수처, 어떻게 보면 꽁수처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일종의 영장 쇼핑과 그다음에 또 딱풀 공문을 통해서 저는 사기까지 쳐서 사기처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수사 기관, 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수사 자료나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소 기각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구속 취소를 인용한 재판부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이어가게 됩니다. 공수처에서 수집한 주요 증거 등의 배제나 공소 기각 가능성,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해서 무효일 경우 공소를 기각한다는 형소법을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정적 열거 사유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어렵고 결국 공소 제기 자체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공소기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과 같이 만약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그 이후에 기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소 기각의 사유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부분은 구속 기소에서 이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 위반이거나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물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소 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법수직 증거 배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될 텐데 예. 만약에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거부를 해서 사실상 조서 자체가 꾸며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어떤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내란수계 혐의 형사재판에는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여권 잠룡들까지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구치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즉시 항고냐 아니면 석방이냐 그 사이에 보통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석방을 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어떤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대통령을 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봤을 때 뭔가 합의점이 될 수 있는 보통 항고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은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석방을 했는데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좌고우면하는지 이거는 역설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석방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석방을 시킨 다음에 보통 항고를 통해서 이 적절성에 대해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구속 집행 정지마저도 위헌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관련해서의 어떤 즉시 항고는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바람이나 어떤 국민의힘의 바람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토대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어젯밤에 늦은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오후 2시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만 하루가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검찰은 법적인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국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옳은 판단이라고. 예, 석방하지 않으면 보통 항고나 즉시 항고 중에 검찰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많은 법률 용어를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의 선택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즉시 항고가 위헌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일단 법적으로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제도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즉시 항고는 아시다시피 집행 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항고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석방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 일부에서는 보통 항고를 해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해석상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이제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즉시 항고를 하도록 97조 4항에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즉시 항고는 7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취지에 따른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었거든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보통 항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항고, 즉 7일이 지나면 즉시 항고를 원래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럼 계속 무기한으로 보통 항고로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만 결정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10년도도 지났는데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도록 한 것 위헌 결정이 나와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속 취소 사안이고요. 취지가 다르고 이 법안은 분명히 살아 숨쉬는 법입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보통 항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거나 고려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이 계속 유지되는데 잠시 풀려나는 겁니다. 그 풀려나는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특별한 상황 그런 게 있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검찰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와 다르게 구속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느 게 더 피고인한테 더 절실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즉시 항고를 통해서 집행 정지를 시킨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 사이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즉시 항고의 위헌성이 예. 저는 당연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게 더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조금만 구속 취소와 말씀드리면- 구속 집행 정지의 예. 차이가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 대변인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구속 집행정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모님이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사유로 잠깐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즉시 항고를 통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면 당장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그 취지 자체를 벗어나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번 구속 취소의 결정의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이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즉시 항고를 통해서 효력을 정지해 두고 정말 이 구속이 잘못되었는지를 상위법원에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11년에 구속 집행 정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거를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의 즉시 항고 결정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하루가 지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결정을 못하는 것은 검찰이 예상을 못했다는 것, 또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어떤 그런 반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실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이 이른바 결정을 해준 겁니다. 가름말을 타준 거기 때문에 법원의 취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산수, 그 계산 잘못했다고 하면 본인들 탓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관계가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한다면 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빨리 하는 게 맞다. 예,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럼 또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관저로 가게 되는데, 네. 하지만 직무 정지 상태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현안 보고 같은 거는 받을 수 없는 거죠? 현안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뭐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을 탄핵 그 심리를 받을 때 직무정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은 뭐냐면 직무가 정지돼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정이란 건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통해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지금 국정이 어디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복귀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잖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어떤 참모로부터 그런 거를 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고는 받되 지신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석방이 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파장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석방주의를 받아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일단 당연히 지금 구속 상태만 면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탄핵심판도 그대로 선고만 놔두고 있는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될 텐데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활동이 바로 제약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구속되기 전에도 또는 구속이 되어서도 옥중에서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저는 석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 그 지지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는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도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불체포 특권 굉장히 강조하시다가 체포 동의안 부결을 외치셨죠. 근데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 영장 기각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정당 활동까지 하시면서 대통령은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다? 이거는 납득하기 힘든 거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전과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과연 법원의 어떤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을 원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대권 주자로 나오는 사람이며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집회에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이고 또 어제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형사재판의 결론은 아니지만 어제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완전히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탄핵 절차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요. 사실상 선고만 앞둔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평의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쟁점들은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빠르면 뭐 다음 주 금요일 14일 정도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선고 시간이라든지 이 분석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지금 구속만 취소하는 결정인 것이고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의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탄핵재판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도 끝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특히 검찰 조서 같은 것을 많이 받아봐서 증거도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사실 이 구속 취소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전혀 영향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 민주당이 그걸 느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파면 그리고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헌재 재판에서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 그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형사 재판의 자료. 그 자료를 송부를 원래 받으면 안 돼요.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재판이나 소추 또는 수사기관에 있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송부받을 수 없다, 송부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는 헌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민주당의 어떤 내란 프레임과 내란 몰이 그다음에 탄핵 공작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조서 내용 그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 어떻습니까? 그분 본인이 이제 유튜브 출연 전에 본인이 내란죄를 엮겠단다. 이 굉장히 협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검찰에서 나가서 진술을 했던 그런 진술 조서 그거에 대해서 곽정근 전 사령관의 노트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 그다음 홍정은 1차장의 여러 가지 과정마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헌재로서의 어떤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진실 규명이 됐으면 상관없는데 본인들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그걸 증거로 채택했어요. 근데 수사기관의 자료 자체, 이 수사의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에 뭔가 나오길 바라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은 절차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형사 재판에서 절차적 하자가 생겼다고 느꼈고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구속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도 이제까지 본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법 32조를 위반하고 여러 가지 법과 헌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여러 평의를 통해서 저는 변론이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문제를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된다고. 네,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대통령의 석방 여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